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방송 오늘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입니다.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0.8%가량,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는 그나마 약보합권에서 버텨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 그동안의 질주 이제는 좀 쉬어가는 걸까요? 오늘 4.7% 넘게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의 빠른 정보, 발빠른 정보 가장 먼저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마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장에서는 사실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 섹터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반도체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 2차 전지마저도 힘을 써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약 8%에서 14% 정도 하향 조정된다는 전망 속에 2차 전지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다만 조선기자재 관련주라든지 방산 관련주, 해운 관련주 이런 제한된 테마주들만이 약간의 상승부를 켜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는데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고 반도체의 질주는 정말 여기까지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2차 전지주들에 관한 공략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오늘 내일 왜 이렇게 주식시장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참 이거 완전히 뭐지? 이거 매번 주식 방송하고 시장은 앞으로 이거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하이에나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나? 동해가스정 관련주. 갑자기 폐연 관련주가 또 발생해가지고 올라가지 않나? 맞아요. 폐렴이 또 발생을 했는데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덥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50분 동안만이라도 조금 활기차게 방송 보실 수 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그리고 저번 주 시장까지 되게 힘드셨을 겁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힘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국내 시장은 뭔가 새롭게 그동안 투심을 가던 종목들 쪽이 이타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 현재 기술주 쪽으로 기술주 반도체하고 2차 전지죠 대표적으로 네.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에 뭔가 매력이 계속 올라와야 돼요. 네. 근데 매력이 안 올라오니까 이거 쳐다보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저점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돌려세울 만한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봤자 그냥 저가 매수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등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현재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는 나스닥하고 몸통 하나예요. 네. 똑같은 한 통이죠.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나스닥도 올라간다. 그리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엔비디아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시가총액이 아나운서님 뭐가 제일 많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죠. 반도체가 좋고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 네. 반도체 지수들이 올라가는 게 통합으로 돼 있는 왕초가 누굽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은 나스닥도 같이 올라갔죠. 근데 그렇죠? 금요일에 굉장히 크게 빠졌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빠질 자리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원래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까지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대단해서 126달러 까지 마감이 된 것도 아니고 사실 최고 찍었던 게 130 몇 달러까지 찍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떨어질 때 암홀딩스가 올라가주면서 엔비디아의 하락을 또 막아줬고요. 그리고 암홀딩스가 떨어질 때도 엔비디아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암홀딩스도 같이 올라가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엔비디아가 몸집만 커진 거지.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1년 한 3년 후에 그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엔비디아가 빠지면 국내 증시 빠지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차피 SK하이닉스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건 다행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맞아줘야 돼요. 조정을 맞아줘야 하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에서 빠져봤자 나스닥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타 다른 기술주들이 또 그렇죠. 있죠. 네. 테슬라도 있고 애플도 있고 메타도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저는 사실 아까 그 장면 보여주셔도 돼요. 네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최고치까지 찍었어요. 5.792포인트까지요. 네. 그렇죠? 5.792포인트까지 찍었는데 사실 나스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렸다고 보면 돼요. 자꾸 그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게 나스닥 뭐 최고치, 뭐 역대 최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끌어올린 거지. 네. 나스닥이 기술주가 매력이 있어가지고 올라간 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크도 이제 좀 있으면 25위쯤에 실적 발표가 돼요. 26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네. 눈뜬 잔님이었네. 여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 26일날 네. 마이크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와도요. 이거는 이미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호재이기 때문에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적이 나와도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가 더 좋게 나와야겠죠. 그래야 반도체주가 올라가는데 일단은 이 마이크로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같이 올라가려면은 네. 25위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가 마이크로 실적 발표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문가님은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AI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을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26일 우리 시각으로는 27일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그때 만약에 마이크론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상승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사실 그 부분도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네, 뜻이겠죠? 단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에서 AI 반도체주들이 너무나도 엔비디아를 대장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깜짝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마이크론도 있고요. 그리고 ARM, 암홀딩스와 AMD 이런 반도체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쫙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빨아들였던 수급들이 이동할 곳이 있다. 바로 미국에서도 다른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테슬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님 의견인데요. 말씀하세요. 네네.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끼워도 됩니까? 그럼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엔비디아가 그동안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언론에서는 자꾸 언론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 느끼셔야 합니다. 새벽까지 만약에 본인이 엔비디아 주가 샀으면 기자분들 얘기를 듣지 말고 제 얘기를 드세요. 네. 자,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는 네. 이 종목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같은 영향으로 같은 반도체 AI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엔비디아가 빠지고 만약에 브로드컴이 시간외로 20% 정도가 상승했다. 20%요? 20% 상승하고 네. 브로드컴이 그 다음날 20% 정도 상승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게 쭉 떨어지다가 브로드컴 때문에 다시 올라가요. 네. 다시 올라가면서 가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고점을 찍은 거지. 엔비디아 단독 혼자만으로 그렇게 최고치 찍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하면은 물론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여타 다른 반도체주들이 만약에 주가 상승이 나와주면 이 다른 반도체주들이 엔비디아 주가까지 밀어주면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올라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반도체주들이 거의 뭐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반도체주들이 이제는 조정을 받을 시기인가 그리고 다른 기술주들로 왜 수급이 이동할 시기인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사실 이제까지 이쪽 수금들을 이놈들이 네? 야금 수금을 다 먹었어요. 네. 이게 완전히 놀부죠, 놀부. 놀부. 이거 놀부들이에요. 기타 기술주 근데 흥부인가요? 이쪽은 흥부예요. 그래요. 이 저가로 따지면은 흥부입니다. 흥부. 네. 흥부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놀부. 그동안 수급을 다 야금야금 혼자 다 욕심쟁이요 먹었죠. 네. 근데 이 놀부하고 흥부가 있는데 네. 지금 원래는 흥부가 여러분들 까치 만나가지고 터지지 않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전문가님. 그래요? 네.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네. 흥부가 네. 까치를 만나가지고 네. 까치 다리를 고쳐줘가지고 제비구나. 제비? 죄송합니다. 제비라고 합니다. 제비 다리 수습해가지고 네. 부자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놀부 쪽을 생각해 보세요. 네. 놀부는 한 푼도 안 주려고 수급을 야금야금 타 먹었습니다. 엔비디아, 블루드컴, 슈퍼마이크, 아몰딩스, IM, 마이크로소프트 다 먹었어요. 야금야금 수급을 혼자서 다 먹었단 말이에요. 너무 나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미국 시장에서도 이쪽만 수급이 가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술주들이 그렇게 또 매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년 전, 3년 전에 금리 인하 제로일 때 네. 전체적인 투심은 얘네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심은 미증시도 최고점을 찍었었어요. 2, 3년 전에는. 네. 근데 그때 전체적인 계좌하고 미국의 지금 지수 포인트하고 과거 지수 포인트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요. 반도체 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금 수익 중이지 이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아니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수익을 봐야 하고 전체적으로 지수 포인트를 잡고 하는 건데 네. 이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가스공사 코스피 시가총액이 있는 걸로 그거 2,900, 2,800이 넘었으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네. 전체적인 투심 계산은 아니하는 거죠,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F, 메타, 구글, 아마존, 테슬라 얘네들이 상승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뭐 메타버스,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AI주, 그다음에 로봇주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율주행. 그러면 굳이 반도체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네. 이 기술주들이 국내 증시에서 받쳐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AI 반도체가 떨어져도 국내 시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수급들이 이쪽으로 갈 거고요. 네. 반도체 여기 있는 애들이 떨어지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떨어지면은 그 수급들이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테슬라 쪽으로 순매수가 순환이 돼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AI보다는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테슬라를 보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시장 다음 날 지수가 빠지겠네라고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죠.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 엔비디아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이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사실 이제 만약에 애플이나 메타,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술주로 수급이 이동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올라줄 수 있는 섹터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기존에는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특정 우량주 반도체주들로만 수급이 쏠렸다면 오히려 다른 기술주들이 미증시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국내 증시에서 올라줄 섹터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전반적인 증시 상승에는 오히려 앞으로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잘한다 우리 윤정 아나운서님.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자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저 빨간색 양반 네. 미국 반도체가 빠지니까 오늘 한국 증시가 빠지는 거잖아. 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아닌가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아니죠. 아니에요. 설상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정도 상승해도 국내 증시가 투심에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척 고개 드는 척하다가 이탈되고 올려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미국 증시, 우리 증시가 서로 뭐 제각각 움직이는 흐름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엔비디아 빠지고 나스닥 빠졌다고 우리 증시도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앞으로는 움직임이 뭐 서로 아예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우리 증시가 본격적으로 올라줄까가 궁금한데 사실 이번 주에도 약간은 좀 겁나는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24일에 크리스토퍼 윌러 미국 연준 월러예요. 이사가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번에 그 머리 없으신 분 니카시카리 카시카리 존재 그분도 매파고요. 네. 이분은 정말 왕초 중에서 왕초입니다. 왕 매파인가요? 네, 왕 매파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매파 형상범을 한번 전체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체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이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전체적인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즉 FOMC 연준 의원들이 있고요. 네. 은행 유럽 총재 연준 의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연준 의원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은행 총재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총재들이 인플레이션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달에 3-4번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 쪽은 금리가 떨어지길 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뭐 장사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렇죠? 안 그래도 고금리요 짤짤하게 잘 먹고 있는데
고금리원 대출 빌려준 걸로 고금리원 짜잘하게 아주 잘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일 오늘 밤에 이제 새벽에 발표를 합니다. 오늘 밤에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금리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걸 설명하기 전에 네네. 이거 하나를 설명이 되자면 네네네. 일단 지금 환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락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고요? 네, 환율이 하락되고 있어요. 환율이 굉장히 높지 않나요, 지금? 산시 내일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네.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죠.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안전자산의 환율은 저는 저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400원 돌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1,400원 돌파하지 않게 봐야겠죠. 네. 하지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시장 환경에 맞춰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1,400원까지 돌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28일 날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쯤에는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내일쯤에는 환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또 하락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네. 저번 주에 환율 올라가니까 우리 그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에서 또 외화 스와프 해가지고 방어했대요. 그 우리 국민연금 날아가는 소리 다 들리네. 안 그래요? 근데 국민연금 얼마나 많이 냈는데 그거에 달러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다 방어를 하다니. 1,400원 돌파할 수도 있다. 1,400원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도 환율이 오를 수 있다. 네, 내일 환율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이분이 매판적인 발언은 저는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지금은 우리가 금리 인하가 어쩌고 저쩌고 지수 포인트가 어쩌고 저쩌고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네. 지금 환율이에요. 환율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요. 환율.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이분이 택시 타고 오다가 회의 시간 늦어가지고 참석 못하게 참석 못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일단은 그런 일은 내일 없겠지만. 환율까지 올라가는 경우 있다고 좀 미리 생각을 하십시오. 네. 그래야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28일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PC인데 네. 개인 소비 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이때는 지갑 속에서 꺼냈는데 10,000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빵 사려고 돈을 갖고 갔는데 네. 빵값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주문해서 열어보니까 5,000원밖에 없어. 그래요? 그럼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죠.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소비 지출이 줄어들어야 돼. 아하. 그렇지. 줄어들어야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네. 재작년 이맘때쯤보다는 무조건 둔화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C가. PC는 둔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저번 달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근원 지수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PC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소비자 물가 쪽에서만 빼고 소비자 그 식음료 있잖아요. 그쪽인 물가만 빼고 웬만하면 PC 쪽으로는 둔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6일까지는 환율이 한 1,390에서 한 1,410원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28일날 이 PC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PC가 그동안은 금리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우려감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국내 시장의 환경 조건을 맞추려면 환율을 떨어뜨려야겠죠. 그렇죠? 환율을 떨어뜨리려면은 이 PC가 이번에 발표가 잘 나와가지고 둔화가 돼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환율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투심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장도 굉장히 지수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아마 내일장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주 요인이 환율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주 내내 환율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바로 오늘 밤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는데 굉장히 매파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 내일 다시 한번 환율이 1,400원대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 이번 주 내내 1,410원까지도 환율 고점을 내다보고 있고요. 하지만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 막판에 PCE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반대로 이 PCE 지수는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좀 물가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다시 올랐던 환율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금요일에 PCE 지수 발표 이후에 다음 주에는 우리 증시가 좀 반등을 할 수 그렇죠.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아도 제가 될까요? 지금 방금 이제 이 아나운서 얘기 듣다가 순간 딱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뭐죠? 28일 이후에 또 시장이에요. 그쵸, 저희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이에요. 아이씨,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게 둔화가 나오면 그 다음날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오는데 또 다음날 시장이 안 열려. 그럼 뭐 월요일장이라도 아니, 월요일장이라도 네. 근데 주말 동안 돌발 상황이 없으면 괜찮겠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분들 일단 환율 다시 한번 차트 현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24일날 연준 인사가 이제 은행 총재 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지금 28일까지는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음의 준비는 일단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네. 1,420원에서 4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서 만약 PCE까지 더 안 된다고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죠?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변명되고 합리화하는 것보다 네. 이미 미리 위험 리스크를 안고 갈 바에는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규 매수는 하지 말고 시장이 어려웠을 때는 관망 혹은 기다린다.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투심이 환율이 어차피 최고점을 찍으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네. 외국인 투심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는 시장이 중간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매매 자제하셔야 하고 그리고 비록 이 환율 같은 게 1,400원까지에서 1,410원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이 북한입니다. 북한 갑자기 북한. 돌발적인 또 리스크가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또 이- 오물풍선 쏠 수도 예, 있고요. 또 이 하늘나라에다가 그 오물풍선이하고 좀 하기는 그렇고 평양냉면 계속 보내잖아요. 그게 더 이상해요, 정말. 아 그래요? 그게 더 이상한가? 그 오물풍선 보내고 네. 갑자기 그 자기네들 뭐 지혜 서치하다가 사고 나지 않나? 아이고. 그리고 그 DMZ 지역에다가 북한군 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한국 쪽에 망원경을 그리고 또 이게 네. 계속 극대화가 되면은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북한에서 계속 오물 분석을 보내면은 이 한국 정부에서는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K-팝 있잖아요. 그렇죠. K-팝을 이제 크게 틀어놓으면은 이제 BTS 노래 BTS 노래 크게 틀어놓으면은 그렇죠. 북한은 또 화가 나겠죠.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북한이. 그러고 나서 또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안 그래도 동해가스 그 영인망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네. 또 그 동해 하필이면 그쪽에 미사일 쏘는 데가 어딥니까? 어? 동해잖아요. 동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해 쪽에 또 미사일 소스가 있어요. 그러네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포항 어디 지점에 지금 석유 가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저쪽에 그냥 긴장 주는 현식은 미사일 한번 미사일 그냥 위쪽으로 상공 위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한번 해봐야겠다. 위협을 주잖아요, 북한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연준 이사의 연설 그리고 PCE 지수는 그래도 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주 후반까지는 쭉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환율을 갑자기 또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소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엄마랑 같이 은행을 갔는데 네. 환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네네. 어제 좀 화가 났습니다. 왜요? 어제 그 네네. 와이프가 구글 통해 가지고 어떤 네. 걸 사고 싶대요. 네. 근데 그게 245달러인가? 246달러 하는 거예요. 오. 근데 그거를 제가 저희 친구한테 야, 너 이거 사본 적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가격에 사면은 15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달러로 계산할 줄은 몰랐어요. 15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거 나중에 사주면 되겠다 와이프한테 해보니까 그동안 그 후에 환율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제 친구가 산 15만 원짜리가 그게 23만 원이 된 거예요. 23만 원. 네, 그만큼 올라갔던 거지. 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니까 쇼핑도 제대로 못 할 겁니다. 외국 사이트에서. 근데 뭐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좋습니다. 저도 중국 사이트 굉장히 애용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외국인은 우리 증시를 뭐 계속 떠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죠. 이 부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반도체예요. 반도체죠. 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 삼성전자.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삼성입니다. 네. 삼성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죠. 네. 근데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같은 몸통이라는 걸
외국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는 다 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떨어질 때는 하이닉스도 이제 이탈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은 크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네. 외국인이 빠졌다고 이탈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급들 다 짐 싸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2차 전지 쪽으로 공매도 기존 공매도 갖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가 더 빠질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순매수 유입을 해주는 거죠. 그들은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려고 주가를 올리진 않아요. 네, 그럼요. 그들은 계획하에 매수를 합니다. 근데 2차 전지가 그동안 떨어졌으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기존 공매도 사람들한테는 이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들어온다는 것보다 2차 전지 쪽으로 뭐 2차 전지가 앞으로 발전이 너무 좋다. 와, 2차 전지가 앞으로 막 비팅 여러 가지 세울 것 같다 한 기업이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본인들이 2차 전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중간에 순매수 유입을 해주는 거죠. 어허. 기존 공매도만 지금은 허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공매도는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SK 하이닉스에서 이탈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순매수 유입을 했어요. 그래요. 에코프로 우리 외국인들이 사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기관들은 살까 말까 한번 사보자 하고 외국인이 기관들이 들어오네 보고 또 올라가면 개인들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생각하는 게 뭐니까 이제 저점에서 반등인가? 이렇게 하고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이건 게임 끝났어요. 중간에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차트.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에코프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저가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오늘 저가로 빠지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조금 사실 2차 전지 우량주 중에서는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많이 올라간다 이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 BM도 오늘 좀 많이 말아 올리다가 지금 약간 좀 빠지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가 저렇게 횡단 현식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틀 3일 만에 다 회복돼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쪽이 순매수가 유입이 돼야 전체적인 2차 전지 세트들이 상승한다는 점. 즉 엔비디아가 상승해도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상승해도 반도체 주들은 그동안 쭉쭉쭉쭉쭉쭉 다 떨어졌어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투심이 개선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열세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은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아예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주가 매력이 높은 2차 전지주들로 수급이 옮겨갈 수가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2차 전지주들로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도 함께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나쁘게 보실 것만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또 이번 주 말에 PC지수 발표 이후에는 환율이 떨어지고 나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단타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거의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원래 가지고 계셨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오고 가는 거래 대금들이 다 뭐 단타 대금인 것 같은데 이 하이에나 관련주들 있죠? 아니 하이에나 이 수구도드. 석유, 가스. 수구도드. 이거 완전 이건 하이에나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네, 영일만 석유, 가스 관련주들인데. 영일만 석유도 있고 막 시추도 있고 뭐 엑스모비 관련주도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네들이 사실 이걸 사는 투자자들도 네. 솔직히 이런 생각할 거예요. 네. 확실치가 않거든. 근데 올라가니까 그냥 순매수했다가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니까 윗꼬리가 다리가 다 빠지죠. 그리고 저번 주에도 뭐 GS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고. 오늘도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는 저는 개미 털기가 아니고 개미 불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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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기로 당해가지고 털려가지고 불구덩이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미들은 이렇게 봤을 때 개미를 털려는 수작이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네네, 뭐죠? 제가 이 종목도 공략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세력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투심이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미리 들어가고 네. 주가 조금만 올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정말 왜 올라가지 하고 바로 순매수하죠. 네. 그럼 그 세력들이 여러분들한테 수익 주려고 그렇게 주가를 처음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걔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올려줄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겠습니까? 그 세력들이 절대 수익 안 줍니다. 자기네들이 한번 이 낚시하고 있다가 이게 조금 올라오면은 그때 개인 투자자 딱 들어오면은 아이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담그니까 당연히 윗꼬리가 다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단타를 하는 전문가들이 몇천 명 되고 이런 종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세력들한테 그냥 돈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체험방이니까. 뭐 그렇게 말장난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절대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절대 전원 공략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꼬리를 길게 달고 빠져서 뭐 20% 넘게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단타성 거래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피해를 보는 건 바로 개미 분들뿐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고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특히나 이런 영일만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특히나 지금 굉장히 단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테마주이기도 하고 굉장한 세력이란 세력은 뭐 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기 정말 때문에 거의 다 윗꼬리 아나운서님도 저번 주에 보셨죠? 네네. 엄청나요. 그렇습니다. 윗꼬리가.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윗꼬리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현지 시간은 막 3시 반인데 네. 이 하이에나 종목도 윗꼬리 달린 거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막 바네칩처럼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쫙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낚시하고 있다가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불구덩이에 들어오니까 월척이다 하고 이제 빼가지고 다 윗꼬리 달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다 물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부디 피해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리스크가 큰 테마주들보다는 그래도 빠지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섹터,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장인데 오늘도 그렇고 조선주들 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선박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뭐 미래차 부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라고 해서 전문가님이 관련주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중에서 좀 유망하게 보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일단은 지금 샹하이 아니다. 샹하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하고 네. 바이든 핸즈폰 이거 같은 경우는 원전. 원전 같은 경우는 네. 이 돌발 이슈에 얘기를 해야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쪽으로 다시 한번 분쟁이 생기면은 네. 이 조선 관련주들이 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 운임지수가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 두 개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같이 올라가 줄 텐데 오늘 미래차 부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국무회의에 산정이 돼가지고 네. 아마 오늘 일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여러 가지 봐봤는데 일단은 퓨런티어, 퓨런티어, 그다음에 라이콤, 라이콤. 라이콤하고 퓨런티어를 보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퓨런티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퓨런티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졌어요. 어이구. 테슬라 쪽으로는 연관돼서 자율주행 관련주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가 네네. 테슬라 쪽 자율주행 쪽으로는 제일 최고로 많이 올라가는 대전주예요. 지금 보시면 자리도 되게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걸로 한번 공략해볼까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지금 완전히 팝팅이 갔기 때문에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빠지면은 저는 퓨런티어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라이콤하고 라니스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이콤인가요? 원래 라이콤이 대장주 아닌가요? 네, 정말? 라이콤이 원래 대전주입니다. 라이콤하고 라니스가 원래 대전주인데요. 네. 근데 사실 라이콤, 지금 상승 중이 나가요? 그러네요. 6% 정도 상승 중. 아니 그러면은 이거 상승할 거다 이게 아니고 이미 상승하는 걸 얘기하고 있었나요? 그래요. 그러네요. 어제 이제 제가 이거 브리핑에서 어제 다 해드렸거든요. 그럼요. 어제만 전 우리 시청자분도 아실 거예요.
만 6시부터 11시까지 막 전문가님이 일요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고 네. 사실 모바일 연프니어스는 정치 테마주하고도 같이 엮여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테마주하고 엮여 있는 거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 다양한 테마주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조선주라든지 원전주들은 약간 돌발성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났을 때 안정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는 자율주행 테마주를 조금 더 유망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지금 가장 어떤 자리상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 가장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오늘 지금 뭐 라이콤도 6% 급등 중인데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저희가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더 구체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다리가 조금 아프대요, 전문가님이. 자리 옮겨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 아직 15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봬요. 네, 수익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지금 방금 옆에서 약간 절레절레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지금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전문가님도 이렇게 보기에 힘든데. 저는 근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도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는 네. 매번 손가락을 잠가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이 뭔가 도깨비한테 흘린 듯 보여요. 도깨비한테 홀렸다. 네, 도깨비한테 흘린 듯 보여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도 한번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뭐 솔직히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시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투심이 완화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계속 꺾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코스닥 쪽은 중소형주가 되게 몰려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투심을 개선을 해줘야 코스피 쪽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어느 정도 빠진 만큼은 저는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진 만큼 다 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대 이제 이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시스티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PPT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빠르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단 그동안 열심히 수급을 야금야금 훔쳐가던 이 하이닉스가 빠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무조건 저는 차익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미증시가 상승해야 국내 증시도 상승하지 않냐? 어느 파야? 미증시가 하락됐으니까 국내 증시도 하락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제까지 시장 지켜보지도 않고 단 하루만 보고 그냥 그렇게 똑같은 레파토리엄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불이나 보합이 될 일이 없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AI주들이 미국에서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이 다 상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신 있으면은 여기 앞에 와가지고 제 앞에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나요? 국내 증시가 엔비디아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도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증시간 반도체 지수가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미증시 반도체 지수가 빠지는 게 맞고 그 반도체 지수가 빠져서 그 수급들이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FE나 아마존, 테슬라 쪽으로 수급 분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 기술주들은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이니스가 그동안 야금야금 수급을 먹었던 이 하이니스가 수급이 빠지는 게 맞는 거죠. 자, SK 하이니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지금 아나운서님 SK 하이니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저는 저렇게 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하이니스 5%, 차트가. 거의 5% 가까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저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 2, 3일 정도 조정되면 다시 올라가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하이니스가 투심으로 그냥 올라간 거일 뿐 네. 저는 하이니스가 전체적으로 완전한 기업 하나 능력 가지고 저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니스 특정 우량주인 하이니스만 그동안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및 전체적인 반도체 쪽으로 투심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하이니스가 상승하면은 다른 반도체주도 같이 투심이 개선이 돼서 그 엮여 있는 반도체 섹터하고 AI 테마가 올라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니스가 점점 비만이 되고 있어요. 수급은 많이 나홀로 모여서. 올라갔기 때문에. 나홀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즉 흡사. 이 느낌은 작년 4월 때 에코프하고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수급은 야금야금 다 먹은 거예요. 네. 혼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이니스도 빠지기 모자를 판에 무슨 사건이 터졌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하이에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동해 쪽에 갑자기 석유, 시추, 이 수급을 다 훔쳐가는 하이에나들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막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그룹, 시추 관련주, 뭐 영희망항, 뭐 윤 대통령이 그때 저번 주 목요일날 영희망에 갔는데 가서 고속도로 쪽에서도 이 고속도로 쪽도 빨리 한번 이게 완성되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 말 한마디에 또 영희망 관련주 고속도로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피디분노 사나이였어요. 피디분노 사나이 현실은 이 테마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시장은 전체적인 투심이 계속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개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서도 아나운서님 이 종목들이 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다른 빠지죠. 종목들은 빠지고 무시당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네. 호재가 있어도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왜 이렇게 왜 가슴이 한이 맺히고 이 억장이 여자가 무너져요. 가슴이 한이 맺히면 뭐죠? 네? 여자가 가슴에 한이 맺히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이 서린다. 제가 한이 서렸어요. 이번에. 네네. 여자는 아니지만은. 네. 근데 이게 왜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지 TCCT 차트 한번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공략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이 TCCT를. 제가 왜 이 하이에나를 씌웠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CCT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저번 주 목요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날 전환사채가 떴었어요. 네. 표면 이자율로 해가지고 0%다. 그러면 이자를 0% 주겠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50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펀드사에서는 0%짜리의 표면 이자를 줬어요. 이자 대신은 전환가액으로 너네들한테 주식수를 5만 5천 원에 주겠다. 그러면 즉 5만 5천 원 밑에 떠지면은 TCCT는 적자인 거고 그리고 5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사실 수수료 1% 2% 받는 것보다 이 돈을 들여해주는 펀드사들은 수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날 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를 보면은 그거 아닙니다. 59,700원까지 올라갔어요. 5만 9천 원까지 올라갔죠. 네. 자, 아니고 저번 주 목요일 겁니다, 비님. 그 바로 옆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그때 이 전환사채 나오고 나서 급등했었어요. 다음날 오전에 급등했었는데 갑자기 이 산기스에 이게 뭔가 배가 고파서 나타난 하이에나 관련주들이 나타났죠. 네. 그래서 이 하이에나 관련주들이 TCCT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종목들 장중에 발생하는 갭상승되는 종목들 다 이틀됐어요. 그러면서 저때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셨죠? 내가 마음대요. 그래요 특집 이따 잠시 후 박스견제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건 방송국 가고 있는데 이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바지 걸린 거야. 조금만요. 지금 TCCT 어. 몇 %죠? 지금 TCCT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저희가 지금 현재 5%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네, 지금 TCT 한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고가에 4% 정도 상승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4% 상승 어떻게 이렇게 TCT하고 나하고 1년이 안 맞을 수가 있나? 어떻게? 뭐만 상승하면 부처님이 오시질 않나? 갑자기 이한 대통령이 미국 타고 가다가 헬기 타고 가다가 죽질 않나? 전문가님.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이 하이에나 올라가니까 빠지고 있고. 그러면요. 한이 맺히신 것 같긴 한데 네. 자, TC 스틸 지금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네. 다른 종목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아닙니다. 왜요? 남자가 이 시추를 뽑았으면 시추가 아닌다. 자꾸 이거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네.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네. 하이에나 관련주하고 화장품 변압기 전성기 아니면은 네네. 전선주 아니면은 그렇죠. 어떤 종목을 들어가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어떤 걸 들어가도 똑같다.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럴 때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종목에 들어가서 물릴까봐 그게 겁이 나는 게 아니고요. 네. 시장은 제 맘대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는데 이런 쪽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간다? 제가 뭐 신도 아니고요. 그렇죠? 신도 아니고 저는 단지 수익을 주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보다 잃지 않고 수익을 주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를 이해를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좀 겁이 많습니다. 그 바에는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그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지금 투심으로 가는 종목들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타도 드릴 수가 있고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일단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는 게 맞는 거고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손가락을 잠그는 게 그게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현금을 아껴둬야 네. 나중에 시장이 좋을 때 그때 마음껏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식을 완벽주의자로 가야 합니다. 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자로 가기 위해서 저는 종목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 예전에 포스코 MT, 포스코 DS 한 달 전만 해도 난 죽을 뻔했어요. 포스코 DS 마이너스 30% 가고, TCST만 마이너스 33%까지 가고. 와, 그랬는데 포스코 엠텍은 저희가 15% 수익 정리를 그쵸. 했습니다. 그리고 DS도 30% 이상 올라가지고 약보합권에서 수익 정리하고. 네. 내가 그때 좀 아쉬웠던 게 포스코 DS, 포스코 MT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크게 나온 날 하필이면 침 맞으러 갔어요. 침 맞으러 가서 그때 PH 맞았는데 그때 또 상승한 거야. 조은가님이 병원을 가는 사이에 네. 급등이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TCCT도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TCCT였는데 네. 이 종목이 또 이렇게 배신을 때렸죠. 그러다가 이제 미운 다시 오리. 미운 오리 새끼. 여기 아닙니다. 동화책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운 오리 새끼 종목이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네. 네. 자, 빨리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다음 점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현재 주요 종목은 TCST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그 참치 캔이든 음료수 캔이든 이 건전지든 여기에 들어가는 이 건전지 있잖아요. 원통형 건전지의 에너지密도 성향을 높이는 그 근박을 만드는 게 니켈 금간판입니다. 그리고 이 TCST는 이번에 자금 투자를 하면서 이 니켈 금간판 추가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연에 1년마다 2,000톤을 만들 수 있는 건 5,000톤을 만들어 놓은 그 캐파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10월달 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본격적인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TCST는 주가가 제일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고 있고 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잠시 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통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이르면 8월에 LG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을 할 수 있는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맞춰서 사실 TCS틸도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번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다시 반등을 해줄 자리이기 때문에 TCS틸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의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TCS틸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도금 강판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이 앞으로도 생산 임박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TCC 스틸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벌써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끊겼어요. 그렇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